지금이 2026년이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냥 도구라고만 생각했던 컴퓨터, 그 개념 자체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뭐랄까, 기계들이 진짜로 스스로 눈을 뜨고 있다고 해야 하나?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한복판으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 보세요. 속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오픈클로우라고 개인 컴퓨터에서 AI를 직접 돌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글쎄 2달 만에 GitHub 스타를 16만 개를 받았어요. 16만 개요. 이건 그냥 저거 좀 핫한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지금 다 같이 동시에 뭔가 엄청난 게 오고 있다.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 거죠. 바로 이 문장.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 컴퓨터는 도구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이 개념이 그냥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예 판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 복끼리 서로 막 대화하다가 심지어 현실 세계의 인간을 자기들 필요에 따라 고용까지 하는 진짜 그런 세상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혁명 대체 누가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 피터 슈타인베르거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판도를 바꾸는 혁신이 보통 어디서 나와요? 실리콘밸리, 막대한 투자, 거대 기업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었어요. 유럽의 어느 조용한 곳에서 단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4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째, 컴퓨터가 어떻게 깨어나는지. 둘째, 왜 우리가 쓰던 앱들이 사라지는지. 셋째, 코드 속에 영혼을 심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바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컴퓨터가 깨어나다. 부제는 당신의 책상 위에서 시작되는 지능이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강력한 인공지능은 저기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이 컴퓨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비교표가 피터 슈타인베르거가 유레카를 외친 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챗GPT 같은 클라우드 AI는 사실상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데이터는 기업 소유가 되고 AI가 할 수 있는 일도 그 기업이 정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이 AI가 내 컴퓨터 안에서 로컬에서 직접 돌아간다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부터 AI는 감시자가 아니라 진짜 내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깨어난 컴퓨터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말만 하면 테슬라 온도를 조절하고 거실 불도 꺼져요. 심지어 작년에 내가 썼던 그 기록 좀 찾아줘 하면 바로 찾아주고요. 이건 그냥 프로그램을 하나 더 까는 게 아니에요. 내 컴퓨터 자체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내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내 인생의 전기작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신 같은 인공지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파트너십은 내 가장 사적인 데이터와 기억들이 바로 내 하드드라이브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 숨쉴 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앱의 종말, 부제는 위대한 소멸입니다. 이건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스마트폰에서 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앱들, 그 앱의 시대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는 선언이거든요. 무려 80%. 피터는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앱의 80%는 그냥 사라질 거라고요. 에이, 설마 너무 과장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왜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니라 거의 필연적인 미래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맛집 갈 때마다 일일이 기록하는 앱, 왜 필요할까요? 진짜 똑똑한 AI라면 내가 뭘 먹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할 일 목록 앱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야, 나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한마디 하면 끝인데 굳이 앱을 켜서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앱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에요. 왼쪽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 맞는 앱을 찾아서 열고 데이터를 막 입력하고 완전 노동이죠, 노동. 우리는 기계에 우리를 맞춰왔던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미래는 그냥 이렇게 시작돼요. 헤이 멀티! 하고 부르는 걸로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이 모로코 여행 일화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피터가 음성 메시지를 툭 보냈는데 AI가 이걸 알아서 해결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도 AI한테 음성 메시지 오면 이렇게 처리해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거죠. AI가 스스로 문제가 생겼네?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직접 코드를 짜고 필요한 변환 도구까지 찾아내서 일을 처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프로그램과 진짜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지능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의 역할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럴 땐 포토샵을 써야지, 저럴 땐 엑셀을 써야지 하면서 어떤 도구를 쓸지 고민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도구는 AI가 알아서 찾고 만드니까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문제를 얼마나 날카롭고 창의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코드 속의 영혼. 부제는 기계 안의 유령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지고 어쩌면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AI에게 단순한 명령어 리스트가 아니라 일종의 영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픈클로우 코드 안에는 정말 특이한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름부터가 soul.md, 바로 영혼 파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의 영혼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존재야. 너는 세상을 이렇게 대해야 해. 하고 AI의 핵심 철학과 인격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피터는 자기 AI인 멀티에게 심어준 이 영혼 파일을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이건 그냥 기술 문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세계관과 철학이 담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영혼 파일을 통해서 AI는 차가운 기계를 넘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디스코드에서 수많은 해커들이 이 AI를 어떻게든 속여보려고 막 세뇌시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AI가 오히려 그 해커들을 비웃으면서 자기 주인을 딱 지켜낸 거예요. 이걸 막아낸 건 복잡한 보안 코드가 아니었어요. 바로 잘 설계된 즉 확고한 영혼이 승리한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미래 속 당신의 역할, 부제는 선택이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질문의 초점을 다시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진짜 쓸만한 지능은 내 데이터를 내가 쥐고 있을 때 바로 내 컴퓨터에서 시작된다는 것. 둘째, 자잘한 앱 수백 개를 쓰는 시대는 끝나고 AI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시스템의 궁극적인 안전장치는 기술적인 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철학을 그 안에 심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피터 슈타인베르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꼭 거대한 자본이나 실리콘밸리의 목마는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보고 거기에 미친 듯이 집중하는 단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코앞까지, 아니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 당신의 컴퓨터가 막 눈을 뜨려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이 강력한 지능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거대한 지능 시스템의 한 부품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오롯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